뭐 2점 초반이면 2.1 정도 되면 거의 붙더라고요. 붙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잘 써주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기 추천 전형 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이죠. 그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이고요. 논술이고요. 논술은 당연히 최저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느끼시겠지만 공통적인 게 종합전형은 최저도 없잖아요. 수능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3학년이라서 늦었지만 저학년이라면 참 좋은 게 내신만 잘 따놓으면 대학 가기가 너무 편한데 애들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돼서 지금 3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최저학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메인 전형이고요. 아무래도 학교, 고교 이런 이름 들어간 게 내신 반영률이 좀 높아요. 교과에 가까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평균 합격자 평균이 이제 쭉 나와 있게 되는데 좀 대충 말씀드리면 공과대학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평균이랑 최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공과대학이거든요. 여기 어디였니? 여기가 다 공과대학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경쟁률이고 여기 있지. 평균이 교과 전형이 인데 평균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 평균이 지금 보시면 거의 2.3, 2.5, 2.8, 3.2,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최저는 5, 6, 7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 이쪽은 내신 평균이 1.9, 2.3, 1.9, 1.5, 1.8, 1.9, 1.7, 1.6, 1.8, 2.3 공과대학이 방금 제가 불러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평균 자체는 1점대 후반이 많고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자는 그 뒤까지 붙으니까 2점대 중반까지는 뭐 건대를 한번 써볼 만한 요소가 되겠죠. 요소가 될 것 같고 자기 추천은 뭐 아무래도 뭐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있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조금 내신이 좀 낮았고요. 학교 추천은 아무래도 이 내신이 좋은 애들이 많이 쓰니까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대도 2점 안으로 들어와야 합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써오는데 그래서 좀 낮게 가려면 이걸 자기 추천을 쓰는 거죠. 자기 추천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가능하다면은 뭐 3점까지도 붙으니까 2점 후반도 이거 붙으니까 내신 안 좋은 애들은 와가지고 이거 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소 쓰자고 해가지고 써서 내는데 사실은 뭐 당연하지 뭐 누구나 안타깝게도 그렇겠지만 2점 후반이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스펙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내야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 좋으면 이거 내면 편하게 합격할 수 있고 내신 안 좋으면 요걸로 해서 2점 후반에서 뭐 건대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시립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립대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정원 내에서 뭐 보겠지만 논술 전형 말고 교과 전형이랑 보시면 참 슬프게도 7, 6, 9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 전형이 그나마 많아요. 14, 8, 12. 그래서 논술 전형이나 학생 뭐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학교입니다. 시립대가. 그래서 시립대 가려면 논술 보겠다고 시립대 파이널 하면 애들 오는데 안타까워요. 막 여기 뭐 작년에도 두 명이나 한 반에 2명이 수업 듣는데 3명인가 2명이 수학 교육과를 가겠다고 앉아 있는데 5명 보는데 셋 다 안 됐죠. 다.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5명 뽑는데 어떡하겠어요. 논술 너무 작게 뽑아요. 얘네. 그리고 교과도 되게 작게 뽑고요. 종합전형이 그나마 이 두 전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돼서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시립대가 좀 그런데 인원수가 원래 학교가 작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얘는 뭐 논술 전형도 최저 없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있는데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교과는 안전빵이 좀 필요해요. 그 지방에서 오거나 이런 학생들 중에 내신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종합전형은 거의 미적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깝죠. 애를 족쳐가지고 내신을 잘 받았으면 아니 대부분의 학교를 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고 싶은 하나 정도만 시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학생이 재작년이었나? 연대 간 여학생 하나가 내신이 1.7이었는데 분당이었는데 1.7이었는데 서성한 고려대까지 싹 다 종합 쓰고요. 5장을 연세대만 논술 전형을 하나 썼어요. 물론 연세대는 2장을 썼거든요. 논술이랑 학생 종합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쓰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종합은 연대 종합 빼고는 다 붙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논술 돼서 연세대 갔어요. 그렇게 그 정도만 내신을 따놔도 인생이 참 편하거든요. 1점 대면 다 종합 쓰고 한 개 정도만 시험 보면 되는데
1점대 후반이라고 해도 뭐 중견까지 해서 딱 써놓고 하면 종합에서 최소한 중앙대나 경희대를 붙을 수 있다고 하면 위에 거는 서성환을 질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중에 붙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다음 논술 한두 개 섞어서 같이 서성환 중에 하나랑 연대 하나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서 제일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만나는 학생들 대부분 2가 넘기 때문에 2.5가 넘기 때문에 기회가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내신 좋은 사람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걸 안 듣고 있죠.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니까. 불안한 학생들, 항상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걸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2학년들이 와서 몰래 들어야 되는데 2학년들이 3학년 다 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딴 건데,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립대 자료인데 잘 안 보이는데 프린트를 하시면 이게 지금 이게 뿌옇게 보여서 그런데 저기 자료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교과는요 제가 불러드리면 대충 숫자가 뭐 대체로 이제 뭐 산업공학과 1.38, 토목공학과 2.36, 컴퓨터공학과 1.56, 수학과 1.54, 통계학과 1.66.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라고 이름 붙은 거는 1이 많아요. 1점 중반 정도는 돼야 합격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종합 전형이 있는데 종합 전형 이제 뭐 물리학과 1.84, 통계학과 2.08, 수학과 1.94. 얘보단 낫지만 얘도 거의 2점 초반에 가깝죠. 중대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서성한 끄트머리 중대 정도 합격할 정도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합격자 평균이. 그래서 그보다 조금 여유롭게 밴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균이 보통 쉽게 생각하면 합격자의 70% 정도 포지션이거든요. 뒤에 3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격 가능성이 50% 이상에다 나오면 70% 안에 들어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조금 얘도 마찬가지로 2점 초반은 돼야 종합을 쓸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학교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학교 나와요. 그래서 참 슬프게도 가기가 힘들어요. 대학은 홍익대입니다. 시립대 홍익대 나오는데 뭐 홍익대 이제 있는데 이것도 뭐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은 중요하진 않은데 홍익대도 뭐 큰 학교는 아니라서 인원수들을 살펴보시면 이뭐 숫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그건 보입니다. 한 자리 많죠. 참 한 자리 숫자가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슬픈 일이 되는데, 얘네도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가 있고요. 학생부 생활교육 반영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 적용해요. 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류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성적이니까. 그다음에 학생부 적성 전형도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적이니까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얘네도 교과 전형은 합격자 평균이 제가 뭐 대충 몇 개만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공학부 2.29, 전기전자공학부 1.9, 신소재 시스템공학부 1.65, 정보컴퓨터공학부 1.98, 뭐 이렇게 돼서 2점 초반 정도는 돼야 질러볼 수가 있는 학교가 되겠죠.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애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1점 초반 애들이 서성한까지 다 가버리면 좋겠고 여기 이런 데 안 쓰면 좋겠는데 또 이제 좀 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1점인데도 여기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학생들한테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성적은 지금 보시면 평균 등급들이 제가 이게 2년치씩 다 넣어놨는데 대체로 뭐 조금 약한 학과가 2.7, 2.6, 2.5 보이고요. 강한 학과는 2점 초반, 그래서 2점 중반 정도까지 해볼 만한 학교가 되겠죠. 근데 뭐 3 넘어가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홍익대 2점 중반이면 홍익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동국대, 동국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학교니까 얘도 뭐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얘도 뭐 두드림 전형이라고 해서 종합 전형 이게 제일 큰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400명, 600명 이 두 개가 거의 메인 종합 수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 특징이죠. 사실은 난 종합으로 다 쓸 거야 마음 먹고 학교 6개가 딱 픽스가 되고 자소서 완성되는 순간 그 학생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시 안 볼 거라고 마음 먹으면 사실 수능 공부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드림 전형인데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평균 등급은 2점 후반대가 많아요. 2.8, 2.87, 뭐 전기 2.57, 컴퓨터공학 2.39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2.4부터 한 3.0 정도까지가 보이고 있어요. 동국대를 2점 후반에서 3 정도, 3점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이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2점 초반, 2 안에 들어오는 3 안에 들어와서 2점 얼마, 2.7, 2.6 받은 애들은 눈이 높아요. 서성하는 가야지 마음이 차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를 가라고 막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6장을 다 논술 쓰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셔서 요 아까 지금 먼저 언급한 홍익대까지 좀 힘들지만 동국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학교들을 하나 정도 이제 쓰자. 그것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쓰자라고 해서 이제 써놓는 것도 조금 좋고요. 오히려 완벽하게 하려면 더 아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쓰자라고 해서 써볼 수 있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2점 후반 정도 나오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학교정 추천 전형은 이제 내신이 좀 더 높은 데 보시면 1점도 보이고 2점 중반 안으로 2.5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교과 성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학교장이 내신 좋은 애를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정도 보실 수 있게